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면행사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건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 신청을 한 결과 등록이 되면 그만이지만 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등록 등 그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복 구제 수단 방법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도 돈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검사가 범죄를 수사를 종료해가지고 범죄 수사가 종료돼서 재판에 넘길 때에도 이 범죄 사실이 이렇다라는 것과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증거가 이렇다라는 것을 그 주장하는 사람 검사한테 원칙적으로 그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 수단 방법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전부 다 원칙적으로 그 주장하는 사람,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그 주장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증이 없는 것은 주장 사실만으로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입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살펴볼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입증 책임을 다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직권으로 그 입증을 해서 직권으로 그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먼저 보기 전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말씀드렸는데, 그 양자의 차이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징계라든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거나 이러한 유의 행정처분과는 달리 이러한 등록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바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법원 행정소송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바로 소송을 가도 무방하다라는 것이고, 다만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가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가든 행정소송의 단계에서는 설사 1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긴 것은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 및 상고, 대법원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적으로 이긴 것으로 되어서 끝난 것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행정심판은 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이겨버려서 구제가 되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상대방 측에서 우리 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 소송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를 받아버리는 것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고, 심판을 청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행정심판에서 청구했는데 행정심판 결과가 구제가 되지 않아서 패소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돼서 구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은 나 행정심판 청구 결과에 인정 못하겠다, 소송으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송 가면 1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에 대한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그 심급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양자의 차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서, 오늘은 이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인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이 주장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주장 사실에 대해서 그 입증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해서 직권조사를 한 결과 주장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됐다라고 해서 그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이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여진 그러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이승만의 경고 사격한 미 CIA 첩보원 참전 유공자로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경고 사격을 한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북파 첩보부대원이 70년 만에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오늘 CIA의 북파 첩보부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 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제 입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참전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처분을 취소했다. 결론적으로 참전 유공자로 6.25 전쟁 참전 유공자죠. 월남전이 아니고 참전 유공자로 등록을 해라 라는 겁니다. A씨는 2008년 미 정부가 최고 기밀로 분류해온 저도 사건 보고서 등 10여 건의 기밀이 해제된 것을 계기로 2019년 국가보훈처에 6.25 참전 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2019년에 나는 6.25의 전쟁에,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다라고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 근거는 2008년도에 미 정부 기밀문서가 기밀 해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료 획득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나는 6.25 참전 유공자이기 때문에 등록해달라라고 등록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등록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6.25 전쟁이 한창인 1952년 8월 2일 이승만 대통령이 탄 배가 미국 정부 관할 CIA 북파 공작원 훈련 장소인 저도에 다가서자 CIA 소속 경비원들이 경고 사격한 사건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경고 사격을 가한 CIA 소속 경비원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며 외교전까지 비화됐다. 결국 CIA 소속 경비병들은 한국 정부로 인도돼 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정지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에서 이제 기밀이 해제된 저도 사건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당사자 A씨는 당시에 이제 CIA 소속 경비원들이었고 저도에서 경비 근무 중에 전 고 이승만 대통령이 탄 배가 이제 왔을 때 경고 사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병을 인도받아가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 집행은 정지됐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등록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A씨는 당시 CIA 소속 경비병 중 한 명이 자신이었다며 당시 군사재판 기록 등을 제출했다. 군법회의에 회부됐기 때문에 군사재판 기록에도 당연히 있겠죠, 거기에. 그러나 국방부는 군법회의 기록물 등을 분석한 결과 저도 사건 보고서에 등장하는 경비병을 A씨로 특정하기 어렵다. 어쨌든 국방부는 그 군법회의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경비병이 A씨가 아니다. A씨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그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국방부의 그 태도는 참전 사실을 이제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훈처는 국방부 결정에 근거해서 A씨의 참전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전 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참전을 해야 됐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6.25 전쟁, 한국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참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전 유공자 등록이 거부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보훈처에 참전 유공자 등록 거부가 위법 부당하다면서 2020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했느냐? A씨가 제출한 자료가 아까 당시 군사재판 기록 등이죠. 이러한 제출한 자료 외에도 참전 사실에 관한 자료를 직권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음악 작곡가였던 A씨가 음악 작곡가였네요. 그 A씨가 저도 사건 보고서의 기밀이 해제되기 이전인 1996년 기밀이 해제된 것은 아까 몇 년도냐 하면은 기밀이 해제된 것은 2008년입니다. 2008년에 해제가 된 겁니다. 기밀이 해제가 됐습니다. 저도 사건 보고서 등 10여 건의 그 미정부 최고 기밀이 기밀로 분류가 됐던 것이 이제 기밀이 해제됐던 것이 2008년입니다. 2008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A씨는 그 기밀이 해제된 것이 2008년인데 2008년 되기 이전인 1996년 한 음악 잡지 인터뷰에서 1.4.5태 때 월남에서 군에 입대했고 정보계통의 첩보원이었으며 낙하산을 타야만 하는 부대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밀이 해제되고 나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기밀이 해제되기 전에 그와 같은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의 내용이 기밀 해제된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또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예술인 구술 체록 사업에서 A씨의 입대 경위와 오인 사격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로 한 것이 기밀이 해제되기 이전에 기밀이 해제된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진술을 했고 취지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입대하게 된 경위와 오인 사격한 경위를 확보했는데 그는 그냥 일반적인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 등 이러한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획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씨가 주장하면서 입증한 자료 이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직권으로 조사해서 획득한 입증 자료 이거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 조사권을 활용해 국민의 입증 책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극 행정 사례다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주장을 하면 그 주장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직권 조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은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입증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그러니 우리 판단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입증 자료를 조사해서 이걸 획득하자라고 해서 그 관련된 입증 자료를 추가로 획득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심의한 결과 참전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라고 참전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재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 A씨는 최종적으로 참전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보훈청이나 국가보훈처에서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참전 유공자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결정에 우리는 인정 못하고 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A씨는 확정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참전 유공자로 등록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